안녕하세요. 의료기관 감염인 상담사업 상담간호사 윤희옥입니다. 이 시간에는 HIV 감염 확진 후 병원 진료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본 강의 순서는 먼저 확진을 받은 후 병원에 오시기 전까지의 마음을 잠깐 나누며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HIV 진단을 받기까지의 경로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병원을 선정함에 있어서 도움이 될 내용과 병원 선택 후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진료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고 HIV 감염인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진료비 지원과 후불제 그리고 상담 간호사에 대해 말씀드린 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모든 분들이 확진을 받았을 때 많이 당황스럽고 또 황당하기도 했을 겁니다. 무섭기도 하고 또 뭔지 모를 무엇에 불안하기도 하실 테고요. 또 한편 내가 왜 그랬지? 라며 후회하는 경우도 있겠고 또 어떤 분은 공포를 느끼는 경우도 있겠고요. 또 아무리 생각해도 돌이킬 수 없음의 좌절 그리고 절망감에 차라리 죽을까 생각도 하면서 마치 이것이 모두 자신의 잘못이라고 여기며 죄책감에 괴로워하고 우울에 빠지는 분도 계실 테고요. 또 한편으론 왜 하필 나야? 혹은 왜 내게만 이렇게 힘든 일이 계속 생기는 거야? 라며 괴로워하고 계실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누가 알면 이대로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등으로 힘들어할 수도 있겠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런 두려움을 뒤로하고 치료를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병원으로 가기로 마음먹고 도움을 받고자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것에 큰 격려와 응원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HIV 확진을 받는 경로들을 살펴보면 세세한 상황은 수도 없이 많지만 크게 나누어 보면 보건소 익명검사 혹은 징병을 위한 병무청 신체검사 그리고 수술형 검사들이나 응급실 혹은 입원 치료 시에 병의 원인을 찾기 위한 진단적인 검사 혹은 산정검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경우가 있겠고요. 또 아이샵에서의 검사나 오라킥 등 신속 검사 도구를 이용한 자가진단으로 스크린 검사를 한 후에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정확한 검사를 통하여 확진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확진을 받았다면 이제 치료를 위해 내가 가고자 하는 병원을 정해야 합니다. 이때 병원을 선정함에 있어서 알아야 할 것과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염내과가 있는 병원을 선택해야 합니다. 전국에 주로 상급 종합병원급 정도의 70여 개 병원의 감염내과가 있습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모든 병원에서 이 질환을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후불제 적용 여부와 상담 간호사가 배치되어 있는지를 참고로 하여 선정하시면 치료 과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더 세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료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료 절차는 일반적인 의료기관 절차와 같습니다. 다만 진료비 지원과 관련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들이 조금 더 있는 것뿐입니다. 먼저 서류 부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감염내과가 있는 병원인 경우 주로 상급병원이기에 진료 의뢰서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만약 내가 확진을 받은 곳이 개인 의료기관이라면 그곳에서 진료 의료서를 받아서 가시면 되겠고요. 보건소라면
요양급여 의뢰서 혹은 검체 확인 결과서를 담당자, 여기서는 결핵 에이즈 담당 파트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요청하여서 받아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또 가고자 하는 병원에 초진일 경우 진료 의뢰서가 꼭 필요하겠고요. 만약 여러분이 다니던 병원에서 확진을 받았다면 별도의 진료 의뢰서 없이 감염내과로 의뢰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서류도 준비되었으니 가고자 하는 병원에 이제 전화를 해서 날짜와 시간대를 예약을 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과는 감염내과가 되겠고요. 보통은 당일 예약은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예약을 하고 예약한 그 당일에 맞춰서 날짜에 맞춰서 내원을 하십니다. 내원을 하신다면 접수 창구를 찾아가서 접수를 하고요. 접수를 마친 다음에 접수를 할 때 다른 어느 병원에서와 마찬가지로 약간의 수납하는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접수를 마치면 감염내과 외래로 가서 외래 간호사에게 여기에 도착해 있음을 알려주고 순서를 기다립니다. 이때 같은 시간대에 예약한 사람이 여러 명이 있으면은 먼저 온 사람 순서대로 하게 되니 이 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더 잘 활용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 선생님의 진료를 보신 다음엔 이때 상담 간호사와 연락이 돼서 만나실 수 있고요. 만나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또 혹은 외래 간호사의 설명을 듣고 수납을 하고 그리고 나서 혈액 검사나 엑스레이 검사 등 처방난 검사들을 실시하고 혹시 첫 방문 시에 약이 처방이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고요. 만약 처방이 되었다면 병원 내 약국에서 약을 수령하여 기가하시면 됩니다. HIV 치료제는 병원 밖 약국이 있지 않고요. 원내 처방으로 원내 약국에서 바로 받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HIV 감염인 적정 치료를 위해 마련된 진료비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진료비 지원은 HIV 감염인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경우 HIV와 관련된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HIV 감염인의 주소지 관할보건소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을 말하며 아래 두 가지 방식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첫째, 당사자가 진료 후 수납을 하고 나서 나중에 보건소를 통하여 직접 환불받는 방법과 두 번째, 병원 진료 후 HIV와 관련된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부분을 병원이 추후에 보건소로 직접 청구하여 받는 방법인데 이때 당사자는 병원에 관련 진료비를 내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이를 후불제라 부르고 있습니다. 단 이때 비급여 부분과 타과 진료에 대한 진료비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후불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는데요. 이 후불제가 자동으로 적용이 되는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은 번거롭지만 여러분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관할보건소에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결핵 에이즈 담당자에게 구두로 신청하실 수 있고요. 딱히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확진 초기에 보건소 담당자와 만나는 기회가 있을 텐데요. 이때 신청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가고자 하는 병원이 후불제 적용을 하는 병원일 때 가능한 것이고요.
이렇게 후불제 신청이 되면 보건소에서 해당 병원에 후불제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병원에서는 내부 절차를 거쳐서 결제 라인을 거쳐서 적용이 되게 되는 거죠. 이 점을 감안하시면 좋겠고, 또한 보건소에서 이때 여러분이 또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건, 보건소에서 병원에 이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낼 수 있게 되기까지 기간이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약 1주에서 2주까지 다소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점은 여러분이 보건소에 신청하는 전화라든가 방문이라든가 할 때에도 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직 내 주소지가 있는 관할 보건소에 나에 대한 정보가 아직 도착해 있지 않았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진일 경우에는 이 후불제가요, 내가 신청은 했더라도 초진일 경우 첫날부터 바로 적용되지 않고 다음 진료부터 적용될 수도 있음을 여러분이 감안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후불제 통한 진료비 지급 절차를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염인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뒤에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을 직접 수납을 하고요. 수납했던 금액 중 본인 부담금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 보건소에 영수증을 제출해서 본인 통장으로 직접 환불받는 일반 진료비 지급 절차가 있겠고요. 또 다른 방식은 후불협조에 의한 진료비 지급 절차인데, 이때는 감염인이 진료 후에 의료기관의 비급여 부분만을 지급을 하고요. 그리고 나면은 의료기관에서 급여 부분에 해당되는 건 의료보험공단에 청구를 하여 지급을 받고, 또 감염인 당사자에게는 받지 않았던 본인 부담금 부분을 보건소에 직접 청구해서 나중에 받게 되는 절차입니다. 후불제 신청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HIV 상담 간호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IV 에이즈 상담 간호사는 감염인들에게 질환에 대한 올바른 교육은 물론 심리적인 지지, 사회 경제적 지지를 위한 연계 활동으로 감염인의 건강 증진을 돕고, 나아가 감염 확산을 예방하고자 감염인을 가장 잘 만날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 상담 사업을 하고 있는 실무자들입니다. 그 대상은 배치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HIV 감염인 및 그 가족들이 대상이 되겠고요. 복약 및 일상생활 관리 지도, 또 이를 통한 치료 수능도 향상, 그리고 감염인의 건강 유지와 증진을 돕습니다. 그리고 심리 상담을 통해 자기 효능감 증진과 감염인 스스로도 가지고 있는 낙인 및 차별의식 감소에 힘을 쓰고요. 이를 통해 사회 적응 촉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적응을 위해서 사회적, 경제적 지지를 위한 연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막연하게 가지고 있는 타인으로의 감염 전파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 감소, 또 이에 대해 적절한 대처를 함께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가도록 돕고 있습니다. 상담 사업은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왔고요. 2018년 지금 현재 전국 25개 기관에서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 경인 지역에 16군데가 있고요. 강원 1곳, 충청 2곳, 전라 2곳, 경상도 2곳, 합계해서 25개 기관이
되어 있습니다. 배치되어 있고요. 여기에 상담 간호사 32명, 코디네이터 1명, 총 33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상담 간호사가 배치된 병원과 후불제 적용 범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병원 이름 그리고 소재지가 나와 있고요. 여기에 후불제 적용 부분에 전국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은 내가 서울 어디 보건소에 등록이 되어 있지만 내가 다른 병원 저기 전라도 아니면 강원도 후불제 적용을 하는 그 병원에 간다고 했을 때 어디에서라도 오는 감염인에 대해서 이 제도를 적용을 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옆에 외래만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진료비에는 외래 진료가 있겠고 또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외래만 적혀 있는 건 외래 진료일 때만 적용이 된다는 그런 의미이고요. 물론 이게 거의 모든 병원이 감염내과에 한해서 적용이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확진 후 첫 진료를 보는 과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확진과 더불어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여러 감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래도 이제 함께하는 이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이것들과 하나씩 이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제는 좋은 치료제와 그리고 더 이상 죽음의 병이 아닌 만성질환으로 또한 누군가에게 불필요한 노출 없이 잘 관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또 비감염인과 비슷한 기대 수명을 위해서 그게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요. 잘 관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첫걸음으로 병원을 찾으실 때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다녀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